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정태영입니다. 지식의 유통기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여러분께서는 그 우유 유통기한 말고 그 지식의 유통기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? 이 우유라든가 이런 그 식품 유통기한 물론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지식의 유통기한입니다. 지식의 유통기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뭐 소위 평생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만 되는 이유, 자,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우리가 매일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급속도로 짧아지는 지식의 반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지식의 반감기. 우리 보통 유효기간, 유통기한, 이거는 주로 어디서 이용을 하죠? 주로 이제 이 기한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제품, 상품, 여기에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유효기간은 이 상품에만 존재할까요? 네, 그렇지 않습니다. 상품 이외에도 또 유효기간이 표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곳이 있다. 이제 그런 말씀인데, 지식의 유효기간, 지식의 유통기한. 여러분, 이런 단어를 뭐 흔히 들어보셨습니까? 아마 자주는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. 그런데 실제 지식에도 이렇게 유통기한, 유효기간이 있습니다. 눈에 보이는 제품, 여기만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지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지식의 반감기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지식의 반감기. 우리 보통 반감기 하면은 우리 그 동위원소가 이제 뭐 줄어드는 기간,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아왔는데, 이렇게 지식에도 반감기라는 표현을 붙여서 지식의 반감기라고 쓰는데, 이거에 대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겁니다. 자, 지식의 반감기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의 절반이 줄어들어서 거의 쓸모없게 될 때까지 소모되는 시간의 규모다. 이렇게 5점 딱딱하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, 그러니까 지식이 거의 쓸모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어떤 기간, 이렇게 이제 봐도 됩니다. 지식의 반감기는. 이 지식이 점점 이렇게 반으로 줄고 또는 뭐 반의 반으로 줄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그거는 바로 과학이 그만큼 발달하고, 그리고 지식이 그야말로 시시각각 만들어지고 또 진화하고,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우리 그 우유라든가 특히 먹는 식품, 이거는 우리 그 유효기간, 유통기한을 철저하게 잘 우리는 그 신경 쓰고 봅니다. 저부터도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우유를 살 때는 물론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아예 진열되어 있지도 않죠. 그건 팔아서 안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주로 사는 게 뭐냐,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으로부터 유통기간으로부터 아주 먼 가장 최근의 거, 이거 중심으로 삽니다.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그러실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식품을 살 때는 철저하게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을 따지는데, 지식을 어떤 취하는 과정에서 야, 이 지식이 지금 유통기한이 지났나 또는 유효기간이 지났나 이런 거 따지면서 이렇게 그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?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. 이 정도로 지식을 취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러한 이 지식이 쓸모가 있나 없나, 또는 얼마나 좀 줄어들었나, 또 얼마나 유효기간이 남아있나,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않고 우리는 어떤 그 지식을 취합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지식의 어떤 그 현재 가치가 지금 50%밖에 안 남았다. 그러면 그 지식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유효하겠습니까? 그렇죠? 더군다나 지금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는데, 이미 그야말로 한물간 그런 지식, 반밖에 안 남은 지식, 또는 반의 반밖에 안 남은 그런 어떤 그 지식. 자, 이거는 사실 우리 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. 우리 진리는 당연히 유효기간이 없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영원 불멸의 어떤 그 사실,
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진리의 유효견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건 뭐 이제 거의 맞습니다. 그러나 이 진리조차도 일단 바뀌는 세상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프톨레마이어스라는 그 사람이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.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. 이런 그 주장을 폈습니다. 프톨레마이어스가. 뭐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다 돌아간다.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러다가 이 천동설이 나온 이후 14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또 어떤 그 설이 나왔냐면 바로 지동설이 나왔습니다. 누가 얘기했냐면은 바로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용이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우주가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뭐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행성들 다 도는 것이죠. 이게 이제 지동설인데 이 지동설이 나온 이후에 또 다시 또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또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또 갈릴레이라는 학자가 나와서 이 지동설을 똑같은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. 예, 갈릴레이가.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과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이 좀 다르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과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의 어떤 차이, 그건 뭐냐면 바로 근거를 제시한 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.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근거를 완벽히 대지 못했어요. 좀 근거가 좀 미약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, 당신 말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뭐야? 이렇게 이제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이 100년 후에 나타난 그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, 이거는 갈릴레이가 이건 수학적으로, 즉 과학적으로 입증을 시켰습니다.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, 당신 말이 맞다. 근거가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우리는 갈릴레이가 주장한 지동설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 갈릴레이가 참 안타깝게도 종교재판에서 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우주의 그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기왕천이다. 이런 그 생각을 쭉 사람들이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때 이제 종교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했죠. 그래서 이제 재판을 열어가지고 끝까지 주장을 갖다 펴지 않으니까 갈릴레이를 그때 사형에 처했습니다. 안타까운 일이죠.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? 이렇게 2006년도 한참 뒤죠. 2006년도에 당연히 우주 행성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왕성, 이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. 이렇게 진리로 생각된 이런 사실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. 명왕성 또는 목성, 토성, 뭐 당연히 우리 우주 행성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2006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일단은 퇴출을 당했습니다. 계속 어떤 그 사실은 변화되게 되면 그렇습니다. 자, 이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진리조차도 변합니다.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은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참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을 그 진리조차도 변하는 걸 볼 때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. 지금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먼 날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니다.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게 아니라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지는 것이다.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주장이 아주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또 그게 이제 사실이 되고 또 진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지식의 그 반감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반감기, 즉 어떤 지식이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, 이것이 이제 고정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.
이 지식이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어떤 A 지식이 그 중대로 과거에는 이게 이제 반감기가 10년이었는데 뭐 지금은 7년 또는 5년으로 바뀌고, 그리고 B 지식이 한 7년 정도 지나야만이 지식이 이제 그 반으로 주는데, 그게 아니라 5년, 3년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어떤 반감기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,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의 지식은 반감기가 어떨까요? 우리 뭐 경제학이라든가 심리학 같은 경우는 뭐 9년, 7년 이렇게 반감기가 있는데, 아무래도 생활 속의 일반 지식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탄생되는 우리 지금 현재 지식정보화 시대에 그 생활 지식의 그 반감기는 더욱 짧을 것이고, 그리고 또 이 반감기가 감소하는 속도, 이것도 더욱더 빠를 겁니다. 자,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또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쟁의 어떤 장면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책 뭐 한두 권 읽고, 또 신문 한두 개 읽고, 그리고 어떤 모임, 이 모임 저 모임 가서 들은 얘기, 자,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고 또 포만감을 느낀다?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항상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또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경쟁 속에서 승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, 그렇지 않고 그 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까지 지식의 유통기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지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